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경수목 생리적 피해와 대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니면 정원에서라도 어쩐지 좀 힘없어 보이고 나무가 겪는 환경 스트레스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흔한 그런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병이나 해충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나무 자체가 환경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물 문제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온도 변화, 또 토양 속 염분 문제나 영양 불균형 같은 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피해들을 살펴보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런 생리적 피해는 원인을 미리 알고 좀 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나무 문제하면 역시 또 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물이 부족한 가뭄, 이것뿐 아니라 너무 많아도 탈이라니. 어휴, 이 물 관리가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뭄 피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원인은 역시 오랫동안 비가 안 오거나 물을 제때 주지 못해서겠죠. 맞습니다. 특히 그 모래땅처럼 물이 너무 잘 빠지는 토양 있잖아요. 거기에 심겨 있거나 아니면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아직 깊게 못 내린 어린 나무들, 이런 경우가 가뭄에 더 취약하죠. 처음엔 잎이 좀 힘없이 축 처지는 게 보일 거예요. 마치 사람이 더위에 지쳐서 늘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네. 잎 가장자리부터 갈색으로 변하면서 바삭바삭 마르기 시작하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잎 전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돌 말리고요. 나무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새순 성장은 당연히 멈추고요. 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나무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고요. 조기 낙엽이죠. 가지 끝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나무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마르는 증상,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가뭄이라고 딱 단정하기엔 좀...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그 잎 가장자리가 마르는 증상, 엽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 저희가 다룰 염해나 비료 피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가뭄 피해가 맞는지 보려면 최근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물은 언제 줬는지 이런 기록을 좀 확인하고 직접 흙을 파서 얼마나 말랐는지 상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이 최선인데요. 나무 심을 때 퇴비 같은 유기물을 충분히 섞어주면 흙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히 건조할 때는 주기적으로 물을 충분히 주는 게 기본이고요. 이미 피해가 보인다? 그럼 즉시 물을 줘야 하는데 이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흙 속 깊이까지 천천히 스며들도록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끔 나무 줄기나 잎에 직접 물을 좀 뿌려줘서 공중숙도를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증산작용을 좀 억제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가뭄과는 또 정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과습 피해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냥 물을 너무 자주 많이 줘서 그런가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토양의 배수 불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흙 속에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흙 입자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거든요. 나무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질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숨을 못 쉰다니,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렇죠. 지하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화분 밑바닥에 물 빠진 구멍이 꽉 막힌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어떤가요? 가뭄 피해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겠죠?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습 상태가 계속되면 뿌리가 먼저 썩기 시작해요. 한번 캐보면 뿌리가 검게 변해 있고 좀 물컹거리고요. 심하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건강한 흰색 새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죠. 뿌리부터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땅 위에서는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걸로 신호가 와요. 전체적으로 잎이 좀 생기 없는 연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때로는 붉거나 자줏빛을 띠기도 하고요. 나무 전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시드는 모습은 가뭄 피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뿌리가 이미 손상돼서 물하고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지면 이미 약해진 나무가 급격하게 말라주는 경우도 흔하고요. 배수가 정말 중요하군요. 저희 아파트 화단에도 보면 비만 오면 유독 물이 고이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심어놓은 나무들이 항상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전에는 심을 자리의 배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점토질 토양이다. 그러면 굵은 모래나 유기물, 펄라이트 같은 걸 섞어서 흙의 구조를 좀 개선해주고요. 심을 구덩이 바닥에 자갈 같은 걸로 배수층을 만들어주거나 아예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미 과습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물 빠짐을 좋게 해주는 게 급선무예요. 주변에 도랑을 파서 물을 빼주거나 뿌리 주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썩은 뿌리는 좀 제거해주고 뿌리 발달을 돕는 밝은 촉진제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네요. 이번에는 온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겨울철 추위 때문에 나무가 얼어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동상하고 동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 네, 둘 다 추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맞는데요. 발생하는 시기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동상은 주로 한겨울 동안에요. 특히 낮 동안 햇볕을 받아서 따뜻해졌던 나무 줄기나 가지가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포 안에 물이 얼어서 조직이 파괴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아, 겨우게요? 네. 그래서 나무 껍질이 사로로 길게 갈라지거나 들뜨는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반면에 동해, 프로스트 데미지는 이름 그대로 서리 피해인데요. 겨울을 잘 난 나무가 봄에 새싹이나 꽃눈을 막 터뜨리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찾아오는 늦서리 때문에 여린 조직이 얼어서 죽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동상은 겨울철 줄기나 가지 자체에 주로 생기고 동해는 봄철 새순이나 꽃눈에 발생하는 피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증상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동상을 입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지고 심하면 그 부분이 괴사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 동안 상록수 잎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졌거나 봄에 돼도 새잎이나 새순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나오더라도 금방 시들어 죽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동해는 주로 봄에 막 나오기 시작한 어린 잎이나 꽃봉오리가 갑자기 검게 변하면서 오그라들고 죽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나죠. 아, 한 해 농사나 꽃 구경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추위 피해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갑자기 찾아오는 늦서리는 예측도 어려울 텐데요. 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 오기 전에요. 나무 원줄기를 지피나 녹화마대 아니면 보온재 같은 걸로 감싸주면 밤낮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좀 완화시켜서 동상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아, 감싸주는 거요? 네, 흰색 수성 페인트를 줄기에 칠해주는 것도 햇볕 반사율을 높여서 한낮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걸 막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늦가을에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네. 왜요? 그러면 나무가 겨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연약한 새순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동해나 동상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인산이나 칼륨질 비료 위주로 줘서 나무 자체의 내한성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 비료 주는 시기에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이미 동상으로 껍질이 갈라졌다면 상처 부위를 날카로운 칼로 깨끗하게 도려내고요. 살균제가 포함된 도포제, 전정 연고 같은 거 있죠. 그걸 발라서 2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완전히 죽은 가지는 살아있는 조직 바로 위까지 깨끗하게 잘라내는 전정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보호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처음부터 그 지역의 겨울 기후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내한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겁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내한성이 약한 나무를 추운 지역에 심으면 피해를 보기 쉽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가진 특성하고 환경이 맞는지 이걸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인간 활동하고 좀 더 직접적인 관련 있는 문제들로 넘어가 보죠. 염분 피해, 즉 염해인데요. 이건 주로 어디서 오는 소금기인가요? 역시 겨울에 길에 뿌리는 제설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도로변 나무들한테는 겨울철 제설제가 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죠, 이게. 녹아서 빗물이나 눈녹음물하고 같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뿌리 주변에 쌓이는 겁니다. 아, 또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염분이나 바닷물이 섞인 지하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토양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나무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져요. 흡수를 못하게 되는군요. 네, 오히려 뿌리 속 수분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염분 자체가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니 그러면 마치 가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증상도 비슷한가요? 네, 증상이 가뭄 피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대표적으로 잎 가장자리가 타는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들어갑니다. 새순이 잘 자라지 못하고 위축되고요. 나무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가지가 마르고 결국 나무 전체가 죽게 되죠. 그래서 도로변이나 해안가 나무들 잎끝이 유난히 많이 타들어가 있다면 염해를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제설제를 안 쓸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염해를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제설제 사용량을 줄이는 걸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염화칼슘 대신에 환경 피해가 좀 적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이나 해안가에는 처음부터 염분에 강한 나무 종류, 예를 들면 은행나무, 곰솔, 해송이라고도 하죠. 또 해양목이나 사철나무 같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염분에 강한 나무가 따로 있군요. 네, 이미 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봄철에 물을 아주 흠뻑 주서요. 토양 속 염분을 씻어내는 작업, 이걸 용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토양에 유기물이나 토양 계량제를 넣어주는 것도 염분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염분에 강한 나무들. 자, 다음은 영양 문제입니다. 사람도 영양 결핍이나 과잉이 문제가 되듯이 나무로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영양 결핍부터 좀 살펴보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나무가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네,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질소, 인, 칼륨 같은 다량 원소하고 또 철, 망간, 붕소 같은 미량 원소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다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특정 영양소가 토양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토양 조건, 예를 들어 pH 같은 것 때문에 뿌리가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식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질소, N,
이게 부족하면 나무 전체의 성장이 더뎌지고 잎 크기가 작아지고요. 오래된 잎부터 전체적으로 연한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또 철은 엽록소 형성에 꼭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주로 새로 나오는 어린 잎에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 잎맥 사이요? 네. 잎맥 자체는 녹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인이 부족하면 잎이 비정상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거나 좀 자줏빛을 띠기도 하고 뿌리 발달이 특히 저해됩니다. 뭐랄까 나무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필요한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너무 잘해주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비료장애. 아, 정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라도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거나 물에 제대로 희석하지 않고 너무 진한 농도로 주게 되면요. 토양 속 염료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뿌리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고 화학적인 손상을 입어서 타버리는 현상입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까 염해도 삼투압 때문에 뿌리가 물 흡수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비료장애도 좀 비슷한 원리군요. 그럼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하얗게 또는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심하면 잎이 마르거나 떨어지고 나무 전체가 시들거나 죽을 수도 있죠. 뿌리를 파보면 검게 변하고 썩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뭄이나 염해 피해 증상하고 유사하게 잎 가장자리가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확한 원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비료를 준 적이 있는지, 어떤 비료를 얼마나 주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죠. 그럼 이런 영양 문제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부족할 때랑 과할 때 각각 대처법이 다르겠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토양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건 충분한지 이걸 파악하는 거죠. 아, 토양 검사.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비료만 적절한 시기에 권장량을 딱 지켜서 주는 겁니다. 비료를 줄 때는 나무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변 흙하고 잘 섞어주는 것이 안전하고요. 만약 영양 결핍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주는 비료를 시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철 결핍 황화 현상에는 철 킬레이트 제제를 잎에 뿌려주거나 옆면 시비, 토양에 주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반대로 비료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건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즉시 아주 많은 양의 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충분히 관수해서 토양 내 과도한 비료 성분에 씻어내서 희석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와, 들어보니까 결국 나무가 보이는 이상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네요. 잎이 마른다고 무조건 물 부족이구나 생각하거나 또 잎이 노랗다고 비료 부족이구나 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면 오히려 나무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나무가 보내는 신호, 즉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 물, 온도, 염분, 영양 상태, 토양 조건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잎 가장자리가 마를 때 최근 날씨가 건조했는지, 가뭄, 혹시 도로변이나 해안가는 아닌지, 염해, 최근 비료를 준 적은 없는지, 비료장애 이런 걸 함께 따져봐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아, 예방이요? 네, 나무를 심기 전부터 그 나무의 생육 특성하고 심을 장소의 환경 조건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나무를 선택하고 또 필요한 토양 개량이나 배수 시설 같은 걸 미리 갖추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정말 나무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자, 이제 당신 주변의 나무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잎 색깔이 유난히 노랗거나 연두색은 아닌지, 잎 끝이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유독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나무는 없는지 말이죠.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양 상태는 어떤지, 물 빠지는 괜찮은지, 주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나무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생리적 피해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대책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물 관리의 중요성, 또 온도 변화에 대한 대비, 염분이나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할 환경 요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죠.